자,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내용이 되게 중요해. 세포액 속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일단 주어가 뭐가 되냐면 생물체의 유전 정보에 대한 얘기지. 자, 얘는 그러니까 mRNA로 전사되어서 세포질로 보내진 후에 리보솜을 통해서 단백질로 합성이 돼. 일단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 mRNA로 전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사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야. 알겠지? 세포질, 그 다음에 리보섬 이걸 통해서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자, 이번에 설명하는 건 바이러스야. 자,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기생체가 뭔지 알지?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거. 그치? 생물체에 침입해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뀐 뒤에 숙주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를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는 게 바로 포인트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생물체의 유전 정보의 핵심은 뭐냐면 이 단백질로 합성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요거지 mRNA로 전사를 시킨 다음에 단백질로 합성을 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바이러스는 일단 우리 몸에 무엇을 주냐면 침입해서 우리에게 해를 주는 거거든. 근데 어떤 식으로 해를 주느냐?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원래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는데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합성하게 만들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포인트냐면 자신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꾼 다음에.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얘가 mRNA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자신을 mRNA로 바꾼 다음에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만드는 거야. 차이를 알겠어? 오케이. 자, 다음. 이에 대항해서 생물체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하거나 기억세포를 생성해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뭐하게 돼? 대비하게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유전 정보의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고 이 녀석을 뭐하게 만들어? 단백질로 합성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럼 우리 몸에 해가 끼치지.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항원으로 인식해서 첫 번째 방법이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세포를 생성한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뭐 하게 되는 거야? 대비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인 백신에 접종하게 돼. 됐니? 그러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바이러스가 감염에 미리 뭐 할 수 있다? 대비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신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결국에 바이러스가 mRNA로 바꾸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백신이 하는 역할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다음. 이제부터 그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줄 거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겠지. 잘 봐. 먼저 핵심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해를 끼치는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그러니까 M, R, 어씨, 헷갈린다. NA, 그쵸? NA로 뭐 시킨다? 전환시킨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 바이러스 자신의 단백질을 뭐 하게 돼? 합성시키게 돼. 단백질을 합성시키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항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아예 대항하게 만들거나 또는 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정 문제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나타나는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녀석이지. mRNA 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 간단하겠지, 그러면. mRNA 백신. 자,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 읽어볼게.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것으로 주입된 mRNA를 통해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해서 면역 반응을 뭐하게 된다? 유도하게 만드는 거야. 결국에 얘가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mRNA 있지? 맞지? 이게 전환이 되면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백신에 넣어주면 얘가 전환이 되는 걸 막아주는 거야. 얘가 전환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가 됐어? 그럼 얘가 전환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 이해가 됐니? 그걸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얘를 접종한 것으로 주입된 mRNA를 통해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해서 면역 반응을 뭐하게 돼? 유도하게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는 바이러스가 단백질 합성을 하도록 이 녀석과 하도록 합성을 뭐하게 하는 역할? 유도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백신이고, 읽어보자.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mRNA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으며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됩니다. 반면 이처럼 체내에서 불안정할 뿐 아니라 분자의 크기가 크고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mRNA를 보호해서 세포 내에 진입시키기 위해선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게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는 바이러스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걸 유도하는데 이 녀석도 뭐가 있다고? 이러한 방법에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체크해 볼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지? 요거. 체내에서는 불안정해. 또 분자 크기가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 맞지? 핵심은 뭐냐면 체내에 불안정한 것도 있지만 핵심은 분자의 크기가 너무 어때? 크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이해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mRNA를 보호해서 세포 내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다는 거지.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바이러스가 mRNA에 전환돼서 단백질 합성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얘가 해주는 거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뭐가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첫 번째, 뭐가 있다? 체내의 불안정. 불안정하다라는 특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자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것. 크기가 크다는 문제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죠.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지.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녀석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게 된다 이 말인 거지. 알겠어? 나노 입자를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다음으로 가보자. 자, 지질 분자는 설명해줘야 되겠지?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소수성을 가져. 일단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일단 지질 나노 입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는데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야. 이 지질 나노 입자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자 소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소수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거야. 섞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보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특징이 분명히 이 앞에 있었던 불안정, 분자의 크기가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이 특징이 뭐 해줘? 해결해 주겠지. 그치? 물은 분자 내에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즉 친수성 물질과만 섞이고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과는 섞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자, 왜 소수성을 띠고 물 분자가 섞이지 않느냐? 지질 나노가 간단해. 자, 이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을 띠고 있냐면 친수성을 띠고 있는 애들까지만 섞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섞일 수 있는데 얘는 소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 분자와 뭐 하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그렇지. 다음 가보자. 한편 잠깐만 선생님 이거 배터리 좀 교체하고 올게. 잘 안 나와서.
계속 가보자. 한편 생물체의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되는데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와 음전하를 띤 인상기 머리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이번엔 뭐냐면 지질 나노 입자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지질 나노 입자는 소수성을 띠고 있어. 그래서 물 분자가 섞이지 않아. 이유는 물 분자는 친수성이 있는 물질과만 섞이기 때문인 거고, 이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또다시 설명하는 게 생물체의 세포막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 일단 세포막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 근데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그랬더니 인지질이라고 하는 걸로 섞여져 있대. 구성되어 있대. 그리고 다시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소수성 꼬리와 그 다음에 음전하로 띄고 있는 인상기 머리.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소수성 꼬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그랬더니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상기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 음전하로 띄고 있다. 됐지? 다음. 따라서 인지질은 친수성 용매나 소수성 용매 모두와 섞이는 양친매성 물질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는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인지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가 된다는 얘기지? 소수성과 친수성 모두와 섞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냐? 양친매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 둘 다 섞일 수 있다는 거지. 다음. 이에 따라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세포 내부와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고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죠. 이내 서로 몰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뭐 된다? 구성되어 있다 이거지. 세포막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뭐 된다? 차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정보들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세포막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 인지질이 있기 때문에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을 뭐 할 수 있어? 차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세포막은. 그죠? 이 세포막이 친수성 물질을 뭐 하게 된다? 물질을 차단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걸 유도하는데 문제는 불안정해. 분자의 크기 커, 음전하를 띠고 있어. 그렇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유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지질 나노 입자는 소수성을 띠고 있어. 알겠니? 그런데 이 생물체의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질이 있기 때문에 친수성 물질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아직까지는 연관성을 잘 모르겠어. 그지?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이 풀려야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거든. 그 다음 보면 양이온선 지질 나노 입자를 사용하면 이제부터지. mRNA와 세포막 사이에 정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가 있다는 거야. 핵심 이거지. 다시 말하면 지질 나노 입자 중에서 자, 어떤 애를 이용하게 되면 양이온 지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온성 지질. 자, 이 입자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라고 했더니 자, mRNA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세포막이 있겠죠? 이 세포막 사이에서 자, 무엇을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정기적 반발력 발생을 자, 뭐 할 수 있다? 차단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또 무슨 역할을 해주는지 한번 보자. 자, 음전하를 띈 mRNA가 아까 말했지? 음전하를 띄고 있다고. 그렇지. mRNA가 양이온 지질을 둘러싸이면
음전하를 띤 세포막의 인상기 머리와 서로 반발하지 않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양이온성 지질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mRNA를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체내에서는 양이온성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어 mRNA의 세포막 투과가 못해 제한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 양이온성 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여기로 이제 올라가는 거야. 바이러스가 단백질로 합성되려면 mRNA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거를 얘가 뭐 해주는 거야? 차단시켜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체내에 mRNA가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지. 물론 바이러스의 mRNA.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차단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합성이 힘들어지는 거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다음. 따라서 용액의 수소이온에 따라서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의 재료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양이온 지질이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그렇지,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야 되느냐 했더니 이온화 지질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 다음 보자. 자, 수소이온, 그러니까 pH가 낮은 용액에서는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므로, 그렇지,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화 된다. 반면, 그러니까 pH가 높은 용액에서는 수소이온을 적게 받아들여서 이온화 지질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 즉,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킨 뒤 pH를 높이면 중성의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들 수 있고, 이 복합체는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내포 작용에 의해 세포 내부를 뭐 할 수 있다?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또 다른 문제점은 뭐였었냐면, 이제 이 불안정, 체내에서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갖는 거잖아. 그렇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간단해. 이게 간단하진 않지만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pH가 낮으면 수소이온을 더 이상 많이 요구할 거 아니야. pH는 수소이온이거든. 그럼 수소이온의 비율이 낮으면 수소이온이 필요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용액 속에서는 수소이온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화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pH가 높은 용도에서는 수소이온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적게 받아들이게 돼. 이러면 이온화 지질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의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게 돼. 즉, 낮은 pH에서 mRNA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켜. 여기서 먼저 결합을 시켜. 왜?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낮은 상태에서 만들지. 자, 그러면 높이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때 중성화가 되는 뭐가 만들어져? 중성의 mRNA 지질 나노 입자를 복합체를 만들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온화 지질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결국에 이 이온화 지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pH가 낮은 상태에서 무엇을 시키고 여기서 mRNA랑 그 다음에 플러스 결합시키죠.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켜. 이렇게 결합을 시켜. 그런 다음에 pH가 높은 상태로 바뀌지. 농도가. 그렇지?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바로 mRNA. 그렇죠. 지질 나노 입자 분자. 나노 입자 복합체. 자, 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 복합체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내포 작용에 의해서 세포 내부로 뭐 할 수 있어? 진입시킬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에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가 되는 거냐? 그랬더니 얘가 해주는 역할은 세포 내부로 진입시켜주는 거지. 내부로 진입시켜주는 거지. 됐어?
오케이, 다음. 이제 한 가지 좀 보자. 자, 내포작용이란 일종의 생화학적 싱크홀이란 구멍이 뚫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내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함입,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상이 되는데, 내포작용이 일어나면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되고,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는 산성화되는데, 이에 따라서 세포막에서 유래된 엔도솜막이 불안정해져서, 자, 이 mRNA 세포질을 뭐하게 돼? 방출시켜버리게 됩니다. 방출은 밖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출된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해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고 기억 세포를 생성함으로써 인체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렇게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가 하는 역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젤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것을 무엇하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바로 내포작용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 내포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다? 리보솜과 결합해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기억세포를 생성하게 돼. 아까 우리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있었냐면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차단하는 방법이 다른 것과 섞어서 걔를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렇지, 두 번째는 기억했다가 다시 못 들어오게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결국에 저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지? 자, 정보량이 좀 많지. 아까보다는. 그죠? 정보량이 많은 만큼 사실은 이제